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220선까지 0.68% 상승 마감을 해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연일 상승을 하면서 어느덧 1000포인트를 넘은 게 엊그제 같은데 1031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더 좋은 이유는요. 시장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데 흥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전고점 3266포인트에 좀 다가선다. 한 3250포인트를 좀 넘어설 때부터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200,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은 20% 정도 적당한 거고요. 3250포인트가 넘어가면 현금 비중 30에서 40%까지는 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침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미국 시장. 해외 증시 차트 보시면요. 다우 지수가 0.36% 정도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0.53%,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9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사실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었고, 특히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중심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은 좀 어제 종가가 3198이었으니까 한 317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 좀 오지 않을까? 좀 매수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부터 강하더라고요. 국내 시장은. 아침부터 좀 상당히 강한 모습. 거의 시초가를 저점으로 해서 1단계 상승을 했고요. 또 장 막판에도 계속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지금은 상당히 좀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급적으로도요, 외국인들이 3,200억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매도를 했는데 오늘 거의 어제 매도와 비슷한 수량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연속으로 나오면 항상 불안하죠. 근데 그렇진 않았다는 점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융투자가 오늘도 3천억 원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 금융투자의 매수는 그렇게 썩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 매수로 유입이 되면은 또 프로그램 매도로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금융투자의 매수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좋은 건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어쨌든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여기서 계속 더 가려면은 우리가 믿을 거는 외국인 뿐입니다. 연기금을 살짝 믿을까 했는데 어제도 매수하다가 매도했고 오늘도 1,000억 원대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수급은 외국인이다.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세요. 좀 외국인들이 파는 날은 지금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200선 이상이기 때문에 오전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고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그럼 우리도 좀 안심하면서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9명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고, 또 그래도 이제 700명대에서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내일 또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일본이 문제예요. 또 일본이 최근에 연일 이제 신규 확진자가 한 4,000명 이상 이렇게 나오면서 일본의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가 정부에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일본 증시가 한 2% 막 급락을 했어요. 우리 증시가 좀 일본 증시에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건 좀 다행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또 다시 늘어나서 또 700명대가 되고, 만약에 또 1000명대가 되고 이래버리면은 거리두기 강화 같은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살짝 생각은 해야 됩니다. 너무 평안하다고 까먹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사실은 이제 다음 주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가 좀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5월 3일부터 공매도 뭐 실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며칠 더 올라가면 그때 여러분들의 긴장이 확 풀어질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4월달 시장은 제가 좀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5월달 시장은 조금 좋은 척 하다가 좀 빠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뭐 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보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콕 집어서 하나그룹주를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21선 여기 돌파할 때 이 구간 29,000원대에서 횡보할 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3%대 강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가 질산 생산시설 투자 결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 어제 이제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증권사 쪽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만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한화에 좀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 뭐, 5만원, 뭐, 너무 욕심부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고점, 2월 달에 좀 고점이었던 한 3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에서는 뭐 또 떨어지면서 또 11선, 21선 이 격을 또 조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뭐 한 30에서 50% 정도는 35,000원 정도에서는 좀 팔고 밑에서 또 사고 뭐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대해상 오늘도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어제도 이제 자동차 손해보험료 관련하여서 좀 자동차 손해보험률이 안정적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도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손해보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보험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좀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싼끌이 매수 예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해상도 보시면은요. 작년에 26,600원 정도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좀 11월, 12월 시장 상승할 때는 엄청나게 소외를 받았었고요. 다시 또 지금 가고 있는데 26,000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역시 좀 고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종목들이 조금씩 목표 주가의 1차적인 목표 주가죠. 단기적인 목표 주가들에 다가서고 있다. 이거를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좀 목표 주가에 다가서면은 일정 부분은 종목별로 한 20에서 30% 정도씩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면은 뭐 어차피 내 계좌에도 현금이 20%에서 30% 정도 쌓이겠죠. 그렇게 좀 대응을 하고 또 나머지는 중기적으로 또 크게 봐야 되니까 보유하고 조정 보이면은 현금화 한 부분만큼만 또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건설주들도 상당히 좋았어요. 건설주들. 정부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에 이제 또 지명이 되었잖아요. 이름까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다시 또 국토교통부 장관, 뭐 청문회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얘기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다시 건설주들 쪽으로 매기가 모이고 있고요. GS건설도 보세요. GS건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1월 달에도요. 신고가를 내고 나서 빠졌어요. 그리고 3월 달에도요. 신고가를 내고 나서 빠졌어요. 그리고 4월 달에도 신고가를 내고 나서 또 선거 이후에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지금 신고가 임박했거든요. 여기서 신고가 내면은 그 순간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포인트다. 이거를 말씀드리겠고 밀리면은 그러니까 또 사는 거예요. 11선 정도는 매수 포인트예요. 11선. 신고가에 차익 실현하고 11선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파도 타기를 하면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